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면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최고를 뜻할 때 GOAT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영어로 Greatest of All Time 이라는 말 가운데 GOAT 이 앞글자를 따서 역대 최고라는 의미로 GOA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순간에도 최고를 추구하고 자기 안에 가장 빛나는 모습을 담으려는 마음을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물론 영어권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도 GOAT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가능성,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과 실패까지도 결국엔 나만의 이야기가 돼서 어느 순간 최고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여러분의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6월이 딱 되자마자 또 반가운 곳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곳에서도 역시 저 라라 자주 들었습니다. 라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오늘 유튜브 버전에서 전해드린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영어에 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고트가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약자 GOAT 이게 왜 우리도 약어로 이렇게 좀 줄임말 많이 쓰듯이 영어권 사람들도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Greatest of All Time 이라고 해서 역대 최고 라는 뜻을 줄여서 이렇게 GOAT, GOAT로 많이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도 왜 신조어나 이렇게 줄임말 잘 익숙하지 않으면 뭐야 이럴 때 있잖아요. 전 예전에 그 버스카드 충전을 버카충이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뭐야 이랬었는데 이 고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메릴 스트립이라는 이 배우가 그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촬영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나누는 그 영상이 있는데 제니퍼 로렌스나 조나 힐 같은 그런 동료 그러니까 후배 배우들이 메릴 스트립을 가리켜서 GOAT라는 말을 자주 썼나 봐요. 근데 이게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라는 말의 약자인 걸 몰랐던 대선배님이신 메릴 스트립은 자신을 이 GOAT라는 말이 사실은 염소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 자신을 약간 그 동물 염소라고 이렇게 후배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아유 그래 그냥 늙은 염소에게 뭐 할 말 있으면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쳐서 결국에는 이 제니퍼 로렌스랑 이 아까 그 조나 힐 같은 동료 배우들이 아니요 선배님 그 말이 아니라요. 그게 사실은 이러면서 역대 최고라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뒤늦게 메릴 스트립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런 신조어나 이런 줄임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메릴 스트립 입장에서는 이 녀석들이 나를 염소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자, 우리도 이런 약자들 이런 신조어들에 좀 당황하게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약자의 신조어에 좀 당황하시거나 놀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들었던 그 신조어 가운데 요즘에 토테남? 토테녀? 이런 말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애견남? 애견녀?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건 또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그
호르몬과 관련해서 거기에 남녀를 붙여서 굉장히 여성성과 남성성이 막 강화된 혹은 서로 섞인 중성적인 약간 요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한다고 그래서 또 하나 '아 요즘엔 또 그런 말들이 유행하는구나.'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신조어, 어떤 약어들, 어떤 약칭들에 깜짝 화들짝 놀라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오늘 또 활발하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입니다.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배두나는 이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답이 없어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가 응원하고 싶은 인물이나 작품을 만나면 저예산 독립 영화라도 망설이지 않는다. 뉴스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 이야기를 한 번 짚어주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돌아보자고 말한다. 관객에게 답을 강요하는 대신 생각할 자리를 남겨둔다. 세상과 사람에게 온 마음과 온몸을 다해 공감하는 극 F인 배우 배두나는 자신을 영화에 남김없이 쓴다. 몸살이지 않고 작품과 인물 속으로 돌진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는 않는다. 그저 스크린을 가득 채운 눈빛으로 당신 생각은 어때? 하고 묻는다. 배두나의 얼굴, 둥그런 눈과 단단한 코와 입체적인 광대는 과장된 표정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일이 없다. 대신 파운데이션으로도 마스카라로도 립스틱으로도 가리지 않은 그의 세포와 혈관을 따라 그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파닥이는 박동 소리가 들린다. 진짜 그 인물의 심장이 뛰는 소리. 진짜가 되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던 배두나는 무언가를 더하는 대신 가짜인 것들을 버린다. 그런 척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다. 그의 기질을 따라 대부분 정의롭고 웬만해선 타협하지 않는 배두나의 인물들은 내가 옳다고 외치는 대신 담담히 묻는다. 자신을 통과한 그 질문이 관객의 심장에 닿기를 바라는 것이 욕망 없는 배두나의 오랜 소망이다.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하나의 글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금요일에 만났었던 김민희 편집장의 이 탑클래스라는 최신호에서 질문역을 이름으로 창간 20주년을 기념해서 질문역이라는 이름으로 배두나 씨를 인터뷰한 그 인터뷰 가운데 한 문장을 마지막에 단락을 읽어드렸는데요. 앞서 고트라는 말의 일화 속에 있었던 메릴 스트립을 저는 무언가 배두나 씨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될 때가 좀 있어요. 뭔가 과장되진 않고 그 상황 속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인물? 뭐 우리 흔히 메릴 스트립 하면은 익숙한 영화 그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편집장 딱 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막 그 과장되게 일에 굉장히 파묻혀 있는 그런 편집장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배우가 있다면 좀 억지스러웠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해내고 나서는 그 편집장이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배우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좀 배두나 씨가 떠올랐고요. 마침 배두나 씨가 인터뷰를 한 이 탑클래스의 최근호 질문역에서 한 단락을 읽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 단락에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배두나 씨가 그렇대요. 뭔가 좀 작품이 막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인물이나 그리고 어떤 뉴스 속의 한 꼭지를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인물을 다룬 그런 저예산 영화가 있다면 그냥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다음 소희라는 영화였고 그리고 도희야라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다음 소희라는 작품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요. 사실 제 책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기를 살핌으로써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말하기를 살핌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가 또 이 다음 소희라는 작품이었고 다음 소희 가운데 정말 있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또 배두나 씨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짬을 내셔서 이 다음 소희라는 작품을 꼭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배두나 씨의 이야기대로 그야말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러겠습니다. 6월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책임감 있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누군가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그건 또 나 스스로에게 향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 다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